네, 안녕하세요. 최근에 그 틸레이 브랜드 주가가 40% 넘게 확 올랐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냐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갑자기 급등해서 다들 주목했죠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회사 틸레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투자 분석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. 여기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. 네. 근데 틸레이를 그냥 뭐 대마초 회사 이렇게만 보기는 좀 그렇고요. 아, 그런가요? 네. 의료용이나 성인용 대마초도 물론 하지만 그 크래프트 맥주나 증류주, 심지어 햄프식품 같은 것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약이랑 소비재 이 둘을 넘나드는 좀 독특한 기업이죠. 그렇군요. 맥주까지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요. 이 최근의 규제 변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막 뛰었는데 그 이면에 실제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가 이걸 좀 보고요. 네네. 그리고 또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데도 왜 이게 잠재적인 투자 기회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가장 뜨거운 감자죠. 규제 변화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? 미국 정부가 대마초를 지금 스케줄 1인데 이걸 3로 옮길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이게 왜 그렇게 큰 이슈인가요? 아,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스케줄 3 재분류라는 게 그냥 뭐 등급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지금 스케줄 I는 아시겠지만 헤로인처럼 아예 의학적 사용이 거의 금지된 분류고요. 스케줄 3는 뭐 케타민이나 일부 스테로이드처럼 의학적으로 쓸 수 있고 규제가 훨씬 덜한 등급이에요. 만약에 대마초가 여기로 간다, 그러면 진짜 산업 전체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. 판도를 바꾼다.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요? 가장 바로 와닿는 건 세금 문제예요. 지금 대마초 회사들은 그 세법 2802라는 것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당연히 비용으로 빼는 것들도 인정을 못 받아요. 아, 비용 처리도 안 돼요? 네,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죠. 근데 스케줄 3가 되면 이 조항 적용이 안 돼요. 이게 풀리는 거죠. 그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비용 공제 받고 수익성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. 와, 세금 문제 해결만으로도 진짜 숨통이 트이겠네요. 그거 말고 또 중요한 변화가 있을까요? 당연하죠. 금융 접근성이요. 이게 확 달라질 겁니다.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규제가 불확실하니까 큰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좀 꺼렸단 말이에요. 네, 그렇죠. 근데 재분류가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의학적 사용이 인정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명분이 생기는 거죠. 문이 열리는 거예요. 그럼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, 그럼 뭐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 같은 것도 더 할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주마다 다 따로따로 합법화되고 시장이 쪼개져 있잖아요. 이것도 좀 통합되고 주사위 거래 같은 것도 좀 활발해질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. 아,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잠재력은 확실히 크다고 보는 거죠. 근데 뭐 기대는 기대고 실제 틸레이의 성적표는 어떤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매출 성장세는 꽤 좋다고 들었거든요. 네, 그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괜찮아요. 지난 3년간 보면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한 10.8%? 오, 이게 S&P 500 평균이 5.7% 정도니까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죠. 최근 12개월로 봐도 11.2% 성장해서 시장 평균 5.0%보다 좋았고요. 성장세는 확실히 있네요. 다만 그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은 1.4% 살짝 줄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 업계 전반이 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아, 최근엔 좀 주춤했군요. 알겠습니다. 근데 매출 외형은 커졌는데 이제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하잖아요. 수익성. 여기서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2.8%예요. 마이너스요? 네. S&P 500 평균은 플러스 18.6%인데 말이죠. 차이가 엄청나죠? 근데 더 심각한 건 순이익률인데 이게 마이너스 114.4%입니다. 네. 114요? 잠깐만요. 그럼 100원 벌면 114원을 쓴다는 거죠. 그렇죠. 쉽게 말하면 그런 셈이에요. 돈을 벌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랄까? 영업현금 흐름 마진도 마이너스 6.2%니까 실제로 사업하면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. 와, 매출은 늘어도 적자가 더 커진다.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. 그럼 부채나 뭐 현금은 좀 있나요? 버틸 여력은 있는 거예요? 부채 비율 자체는 한 36.1% 정도 돼요. S&P 평균이 한 21.8%니까 그것보다 높긴 한데 뭐 성장 단계 기업인 거 감안하면 아주 위험하다 뭐 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.
관리 가능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현금도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. 아, 현금은 그래도 좀 있네요. 네, 있긴 한데 문제는 계속 적자니까 이 현금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전체 자산 대비 현금 비중 또한 7.3% 정도로 낮은 편이라 뭐 대규모 투자를 확 하거나 하기에는 좀 여력이 부족해 보이죠? 이쯤 되니까 진짜 궁금해지네요.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 좋은데 왜 시장에서는 계속 틸레이를 주목하는 걸까요? 현재 주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? 아, 여기서 이제 시장의 시각이 딱 드러나는데요. 현재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. 이게 1.2배 수준이에요. 1.2배면 낮은 건가요? 네, 엄청 낮은 거죠. S&P 500 평균이 3.2배고 틸레이 자체의 과거 평균도 4.3배였거든요. 그거에 비하면 뭐 바닥 수준이죠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지금 회사의 수익성 문제나 운영 위험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. 근데 동시에 이 낮은 가격에는 만약에 규제 완화라는 그 대박이 터지면 상승 잠재력도 엄청나다는 기대감 또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양날의 검 같은 상태인 거죠. 아, 최근 주가가 급등한 건 당연히 후자, 그러니까 그 기대감 때문이고요. 펀더멘털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니까요. 와,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의 전형이네요. 그러면 그 위험 요인들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. 운영 비효율성, 수익성 안 좋은 거 말고 또 뭘 조심해야 할까요? 몇 가지 더 있죠. 일단 캐나다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. 그래서 캐나다에서 뭐 규제가 바뀌거나 경쟁이 심해지면 좀 취약할 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현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. 추가 자금 조달 문제요.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건 역시 규제 완화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요. 그렇죠. 불확실성이 크죠. 네, 뭐 경쟁은 점점 심해질 거고 주마다 규제 다른 것도 계속 골치 아플 거고요. 아, 그리고 분석 자료들 보면 과거 주가 변동성이 진짜 엄청났다는 걸 강조해요. 아, 변동성. 네, 2022년에는 97.6% 폭락했었고 팬데믹 때도 88% 넘게 막 떨어졌다가 겨우 좀 회복하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거죠. 97%. 와, 거의 뭐 상장 폐지 수준인데요. 알겠습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보면 틸레이는 규제 완화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, 이거 하나랑 실제 운영이나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 사이에서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. 네,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. 결국 스케줄 3 재분류, 이게 진짜 현실화 되느냐 마느냐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게 실현되느냐 아니냐가 기업 가치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예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규제 변화 가능성을 얼만큼 믿느냐, 그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겠죠. 결국 이 모든 정보가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? 만약에 틸레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규제 변화에 대한 어떤 믿음, 그리고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개선 가능성,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담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, 이 사이에서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칠리라는 회사 하나를 넘어서요. 이런 식으로 아직 사업의 기초 체력, 펀더멘털은 좀 불안정한데 규제 변화 같은 외부적인 기대 요인이 엄청 큰 신흥 산업에 뭐 투자할 때 말이죠. 과연 이런 기대 요인이 투자 결정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합리적일까?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